안녕하세요. 사주이야기 153번째. 오늘은 재성이 운에서 찾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재성이 운에서 찾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재성이 운에서 찾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재성이 뭔가요? 재성은 사주팔자 내에서 일간이 극한오행을 재성이라고 하죠.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재성은 어떤 것을 의미한가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재성하면은 재물을 의미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재성운이 오게 되면 재물과 연관 깊은 일이 일어납니다. 또 육친적으로 재성은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 재성운이 오게 되면 아버지와 연관이 있는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또 남자에게는 재성이 이성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남자에게서 재성운이 오게 되면 이성 배우자와 연관이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재성은 재물, 그리고 육친적으로는 아버지, 남자에게는 이성 배우자를 의미하니 이거와 연관되는 일이 벌어지겠지만 그 외에도 사주 형국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관살 맞은 사주 있죠. 관살이 너무 강해서 일간이 약해진 사주. 이럴 때 재성이 들어오면은 관을 생해버리기 때문에 사주에 강한 관살을 더 강하게 하니 관재수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 제다신약 사주에서 인성이 약하다는 얘기죠. 재성이 강하면. 그러니 재성이 들어오면서 약한 인성을 더 극해버리니까 이 경우에는 사기수, 문서계약으로 인한 사기가 일어납니다. 이런 통변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재성운에서는 재물과 관련된 일,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이성 배우자와 연관된 일이 있지만은 이렇게 사주마다 다른 해석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보편적으로 이러한 재물과 이성 배우자, 아버지가 관계된 일이 재성운에서 일어난다는 거 머릿속에 담아놓으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재성이 의미하는 것을 알아봤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재성이 운에서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자, 재성이 운에서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희신으로 들어왔어요. 희신은 사주팔자에 기쁨을 준다 해서 희신이죠. 그래서 사주팔자에 재성이 좋게 작용하는 운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재물 상승운이 됩니다. 재물이 불어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재물이 불어나려면 투기, 투자, 그 다음에 계약 이런 거를 해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담을 와가지고 재물운이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투기, 투자 이렇게 계약을 해도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괜찮습니다라는 답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재물운이 상승하게 됩니다. 희신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남자는 이 재성운이 희신으로 들어올 때 이성 배우자와 좋은 인연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 결혼운도 되겠고 좋은 배필을 만날 수 있는 운기가 되겠죠. 그런 운기도 이렇게 재성이 희신으로 들어올 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재성이 희신으로 들면 아버지가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발전하게 되면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 운이 발전하는 운기도 되겠습니다. 반대로 재성이 귀신 안 좋은 운기로 들어왔을 때는 바로 재물이 쇠락하고 손짓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이럴 때 투기, 투자 이런 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귀신으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재물 쇠락이 되면서 손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남자는 이성으로 인해서, 여자로 인해서 고초를 겪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운기가 재성이 귀신으로 들어오면 여자 조심을 하세요. 그런 통변도 가능한 운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운이 쇠락합니다. 자, 어렸을 때 아버지 운이 쇠락하게 되면 본인에게도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 어렸을 때 아버지 운을 재성, 즉 아버지 운을 정확하게 봐야 그 사람의 삶도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재성이 운이 들어오게 되면 희신이냐 기신이냐에 따라서 운기가 이렇게 갈립니다. 자, 그러면은 사주 팔자를 보면서 재성이 운기에서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주부터 볼까요? 임자년, 임자월, 임오일, 병오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이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되겠죠? 사주 형국을 제대로 파악해야 희신과 기신을 제대로 구분해서 운기 적용이 제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자,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인 내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내 힘을 빼간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임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입니다. 물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물이나 물을 생해주는 쇠가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연간의 임수, 월간의 임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네요. 그리고 연지의 자수, 월지의 자수, 작은 물까지 형성되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상당히 물기운이 일간을 포함해서 연간, 월간, 큰 물, 그 다음에 연지, 월지, 자수, 작은 물까지 합류해서 상당히 비겁인 물기운이 강하게 느껴지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물을 생겨주는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사주팔자에 전혀 없네요. 지장간에도 없고요. 그러면은 사주팔자에는 내편은 비겁인 물기운만 있는 그런 형국이라 물기운이 상당히 느껴지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상대편도 찾아봐야 되겠죠. 상대편은 뭔가요? 내 힘을 빼간 오해. 식상, 내가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내가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 오행이 상대편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물이 생해진 오행이니까 나무, 재성은 불, 관성은 흙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식상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사주팔자에 전혀 없고 지장간에도 없네요. 나무가 한 그루도 없는 무식상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일지의 오와 시지의 오와 작은 불과 시간의 병화 큰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관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사주팔자에는 나와 있는 거 없고 일지 오한의 기토, 시지 오한의 기토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상대편도 병화 오와 오화에서 불기운이 제법 있는 것 같죠?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자, 사주에 일간 포함해서 임수, 월간, 연간에 큰 물이 있습니다. 호수같이 큰 물, 그리고 자수, 작은 물까지 합류하고, 자월이면 겨울이죠. 겨울은 물의 계절이죠. 물의 계절까지 합쳐서 물기운이 대단합니다. 거의 쓰나미급이네요. 그런 사주팔자가 됐는데, 그러면 이 불은 어떻게 된가요? 먼저 큰 불, 병화는 인병충으로 한 대 얻어맞고 거의 소멸되네요. 이 물이 합세해서 충을 더 가세시킨다는 얘기죠. 자, 큰 불이 꺼져버리면 오화는 거의 죽은 목숨이죠. 자수에게도 꺼지는 작은 불이기 때문에 이 물이 스며들면서 거의 불이 소멸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개수만 말했지 나무에 생재도 없고, 그죠? 흙으로, 큰 흙으로 막아줄 큰 흙도 없고, 그러다 보니 물을 막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불은 거의 한 방에 물에게 당해버린, 밀려버린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군비쟁제가 제대로 일어났죠. 이 재를 놓고 이 비겁들이 전부 다투는 형국,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그러면 아주 심각한 사주가 됐죠. 뭐 최강사주까지 봐도 되겠네요. 왜? 이 불들이 거의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오한의 기토로 이 물을 막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최강사주까지 봐도 할 말은 없겠네요.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뭐 용신을 곁에어 잡자면은 병화로 잡아줘야 되는데 의미가 없죠. 너무 약해서 군비정제된 사주가 되겠고. 자, 운에서 그러면 용신운인 불이 오면 어떤가요? 큰 불이 오면 이 물들이 다 달라들어서 다 꺼버리죠. 큰 불이든 작은 불이든. 불이 오면 좋을 것 같지만 군비정제가 되면서 불을 다 소멸시켜가지고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신이 됩니다. 불이 오는 게. 이신이 아니고. 또 기신이 뭔가요? 사주에 물이 많으니까 물이 돌아도 기신이 되겠죠. 운에서. 그리고 물을 생해주는 쇠가 돌아도 기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신은 물, 쇠, 불기운이 돌아도 기신이 되겠네요. 흙이 들어오면 어떤가요? 흙이 들어오면, 어딘가는 흙이 들어오면 이 많은 물에 뚝방이 터져서 좋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 흙도 거의 기신급에 들어가네요. 무술같이 큰 흙,
그 다음에 마른 흙이 이렇게 와서 막아준다면 어느 정도 감당은 되겠지만 어중간한 흙은 거의 뚝방이 터져버리는 기신이 되겠네요. 그러면 유일하게 남은 나무가 남았네요. 나무는 어떤가요? 큰 나무가 들어오면은 희신이 되겠네요. 간목이나 인목, 을목이나 묘목, 작은 나무 들어봐야 이 물을 흡수내지를 못하니까 큰 나무가 들어와야 희신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그러면 운에서 재성이 들어왔어요. 불이. 아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불이 들어오면 이 많은 물이 달라들어서 꺼버리는 기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기신이기 때문에 재물이 쇠락하고 손재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성 배우자, 여자로 인해서 곤욕을 치르는 고초가 벌어지는 그런 운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운기가 쇠락하다든가 건강에 이상이 있는 그런 운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불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지만 많은 물이 달라들어서 불을 끄기 때문에 불이 기신이 때문에 오히려 손재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여자로 인해서 고초가 일어나고 아버지에게 안 좋은 운기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주도 한번 보자고요. 자, 이 사주팔자인데요. 정축년, 갑진월, 병오일, 경인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십니다. 자, 이 사주팔자도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되겠죠. 그래야 기신이 뭐고 희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서 운기 적용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려면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일간이 내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이 병화 큰 불로 태어났네요. 불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불이나 불을 생해주는 인성인 나무가 내편이 되겠네요. 자, 먼저 비겁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연간의 정화, 일지의 오와 작은 촛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시지, 임목안의 병화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불을 생해주는 땔감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월간의 간목, 큰 나무, 그 다음에 시지의 임목,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월지, 진토안의 열목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편의 세력이 제법 있죠. 정화, 오화, 작은 촛불, 간목, 임목, 큰 나무까지. 이러면 사주가 강해질 가능성이 제법 있는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상대편도 찾아봐야 되겠죠. 상대편은 뭔가요? 내 힘을 빼가는 오행, 식상, 내가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내가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인,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 오행이 상대편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불이 생해진 오행이니까 흙이 되겠고, 재성은 쇠, 그 다음에 관성은 몰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지의 축토, 작은 흙, 월지의 진토, 큰 흙,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일지, 오화 지정간의 기토, 시지, 임목간의 무토가 함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시간의 경금, 큰 쇠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연지, 축토 안에 신금, 작은 쇠 조각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사주팔자에 전혀 없네요. 지장간, 연지, 축토 안의 개수, 그 다음에 월지, 진토 안의 개수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상대편은 축토, 작은 흙, 진토, 큰 흙, 광활한 대지, 경금, 큰 쇠가 있네요. 내 편의 세력보다는 좀 세력이 약한 것 같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자, 시간에 있는 경금, 큰 쇠는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인데 어떻나요? 상태가 목생화를 받은 불기운에 줄줄 녹고 있죠. 식혀준 물도 없고 흙이 가까이 있어서 보호해 주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 경금은 일간 병화 큰 불에 녹고 있습니다. 목생화까지 받은 불기운에. 그래서 힘이 전혀 없는 재성이 됐네요. 그러니 축토하고 진토가 고군분투 일간을 힘을 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 사주가 아주 심각한 사주가 됐네요. 그런 사주가 됐습니다. 용신은 진토가 되겠죠. 고군분투 불기운, 강한 불기운을 빼고 있는 용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사주가 됐는데 올해같이 경자년 이 재성 큰 쇠가 오면서 재성이 찾아왔습니다. 좋은 운일까요? 안 좋은 운일까요? 좋은 운이죠. 희신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가 강해서 흙에게 설을 하고 있는데 흙이 운에서 경금이 오게 되면 토생금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통관이 되면서 좋아지고, 그리고 진토가 경금을 생하면서 힘이 빠지니까 또 병화 큰 불은
죽어라고 화생토를 또 해준다는 얘기죠. 화생토를 해주면서 일간의 힘이 빠지니까 아주 소통이 잘 되는 그런 희신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운에서 재성인 큰 쇠가 왔을 때 아주 희신운으로서 재물운이 상승하고, 쇠가 오게 되면 식신생재가 되죠. 식신이 여기 위치했고 재성이 운에서 오니까 경자년 재성이 오기 때문에 식신생재운까지 돼가지고 재물운이 아주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이런 운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투기 투자를 해도 좋고 매매 계약을 해도 좋은 운기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운기에 좋은 이성 배우자와 인연이 되니 좋은 여자를 만날 수도 있고, 아버지 운이 상승하니 아버지가 발전이 있는 운기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팔자는 재성이 희신으로 작용해서 재성운에 상당히 재물을 만질 수 있는 운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여러 가지 재성운이 찾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봤습니다. 반드시 운을 적용하려면 희신이 무엇이고 기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정확하게 운기 적용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희신을 정확하게 알아야 운기 적용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